똑똑 취업으로 가는 첫 관문.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Do It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권혁준 경제평론가 김효성 기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권혁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성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저희와 앞으로 함께 해주실 새 MC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영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신영입니다. 네. 제가 오늘 새 MC가 온다고 해서 조사를 미리 했는데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요? 세상에나 이런 인재였다니. 맨사에 상위 1%로 가입이 됐다라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아우, 쑥스럽네요. 아니, 올해 제가 프리랜서 선언을 하고 회사를 네. 나와가지고 네. 좀 심심해서 뭔가를 해봐야 와, 되겠다라는 심심해서 맨사가 생각에 있겠어요. 맨사 시험을 봤는데 다행히 좀 쉽게 풀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서 다행히 또 맨사 합격했습니다. 네. 아니, 상위 1%라고 하는 거면 IQ가 어느 정도인 건가요? 156 이상으로 측정이 됐는데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아유, 제가 더 영광입니다. 자, 네. 그리고 또 프로필상 뉴욕대학교를 졸업하셨다고 들었는데 자, 어떤 전공을 하셨나요? 경제학과를 전공을 했는데 사실 네.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요. 부모님의 권유로 했습니다. 저는 뮤지컬을 전공을 하고 싶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중입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 제가 책임지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밝은 분위기로 네. 방송 잘 이끌어 가도록 할 테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박신영 아나운서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이 희망하는 오늘의 기업, 너를 보여줘. 짜잔, 나왔습니다. 잘 아는 기업이죠. 오늘의 기업은 바로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효성 그룹은 많이 들어봤는데 효성 첨단 소재라는 회사가 또 따로 있는 거는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효성 그룹과 연관되어 있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효성그룹이 지난 2018년 6월입니다. 주식회사 효성을 지주회사로 전환 개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효성에서 섬유, 산업자재, 화학, 중공업 부분을 별도 법인으로 신설을 한 건데요. 네. 그중 효성 첨단 소재가 2018년 7월에 재상장하면서 분할 전 회사인 효성이 영위하던 사업 중에 산업자재 사업 부분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효성 첨단 소재가 첨단 소재를 만든다는 건 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을 만드는 건가요? 네, 주요 사업 부분은요. 가장 먼저 타이어 보강재, 그리고 그 안에 타이어 코드, 스틸 코드 등이 있습니다. 이 타이어 보강재 사업부는요. 타이어 보강 소재에 관한 일괄 생산 공급 체계를 갖춘 세계 유일의 사업부라고 합니다. 국내외 유명 타이어 브랜드 아시죠? 예. 예를 들어서 한국 타이어, 네. 금호 타이어, 그리고 글로벌 업체인 미쉐린 굿이어 등이 효성 첨단 소재의 주 고객이다라고 합니다. 네. 이 밖에도 방탄 헬멧이나 방탄복 등에 사용되는 아라미드 원사나 고압 용기, 전선 심지에 사용되는 탄소 섬유 등 다양한 산업용 소재를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덧붙이자면 그 효성 이제 첨단 소재의 대표 제품은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김 기자님께 말씀하셨듯이 타이어 코드라는 부품입니다. 그러니까 소재인데 보통 우리가 타이어를 보면은 하중을 견뎌야 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주행성이나 아니면 정속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의 핵심 어떤 소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타이어 구조는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뭐 아시겠지만 트레드, 카카스, 비드로 나누는데 우리 트레드는 그런 거예요. 타이어 보면은 딱딱한 고무면 있죠. 접지면. 네, 이런 거를 우리가 보통 트레드라 그러고요. 카카스는 이제는 골곡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타이어가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그 안에 뭐 철사라든지 여러 가지 폴리에스터라든지 어떤 이렇게
소재들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게 바로 카카스 안에 들어있는 타이어 코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소재들이 있어요. 그중에서도 철을 사용하는 게 스틸 코드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비드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타이어와 이제 휠하고 연결하는 부분, 이거를 그냥 비드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보통 이 세 가지 주요 어떤 기능들 중에서 이 타이어 코드가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효성이 타이어 코드 분야에 어떻게 뛰어들게 된 건지가 궁금한데요. 네, 일단 타이어 코드는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전량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효성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시 동양 나일론이 1968년이죠. 국내 최초로 나일론 타이어 코드 생산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10년 뒤인 1978년에는 국내 최초로 독자 기술로 폴리에스터 타이어 코드 생산까지 해냅니다. 당시부터 효성은 끊임없는 기술 혁신을 통해서 제품의 품질 확보에 주력하게 되는데요. 71년에 국내 민간 기업 최초로 부설 연구소를 설립해서 운영한 것이 이런 면모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 2000년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게 되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타이어 코드 시장에서 45%의 점유율로 1위를 독점해 오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렇게 애지중지해서 키운 타이어 보강제 분야를 이제는 효성 첨단 소재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게 된 거네요. 네. 그럼 오늘의 기업에 대해 요약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설립일은 2018년 6월 4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말 그대로 인적 분할돼서 이제 나온 회사이기 때문에 6월 4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공시 자료가 반기 보고서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제 자료가 있거든요. 그걸 기본으로 말씀드리면 매출액이 한 2,415억 원 정도가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한 219억 원, 당기순이익은 15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짧은 회사인데 기존적으로 해왔던 회사였기 때문에 뭐 바로 이렇게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나온 거고 매출 구성을 봤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이어 코드, 뭐 스틸 코드, 산업용 원사, 카페트, 그다음에 안전벨트의 그 소재, 그다음에 뭐 말대로 카페트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이게 85.1% 이제 비중,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그 기타에는 이제 의류용이에요. 의류 섬유 소재 같은 건데 이게 한 14.9%, 뭐 스판텍스라든지 아니면 폴리에스테르 원사 이런 부분이 이제 들어간다라고 이제 구성을 되어 있다라고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산업자재는요, 그 수출도 있어요. 수출하는데 수출이 한 730억 원 정도 나왔고 내수 한 73억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수출이 많이 되는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에 필요한 이슈를 선정해 봅니다. TMI 이슈 가이드 함께 하시죠. 기업을 지원을 하는데 기업에 대한 배경과 정보를 잘 모르고 있다면 서류 전형은 물론이고 면접 전형에서도 곤란한 상황이 생길 텐데요. 이 TMI 이슈 가이드는 그러한 기업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네, 이것만은 알고 가자 TMI 이슈 가이드. 오늘의 기업은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효성 첨단 소재 환경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주시죠. 효성 첨단 소재, 타이어 코드 증설 효과 등으로 하반기 실적 맑음. 일단 맑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최근 이 효성 첨단 소재가 분할한 뒤 첫 번째 성적표를 받았다고 했는데 성적이 어땠나요? 네, 한번 살펴봤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는요, 일단 매출액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급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요, 일단 매출액은 7,600억 원입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7.7%, 그리고 전분기 대비는 1.4%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6.9% 하락했어요.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89.1%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적이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원료 가격이 급등했다라고 보시면 좀 편할 텐데요. 원료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효성 첨단 소재의 페트 타이어 코드에
그 수익성 감소에 대한 우려가 생긴 거죠. 또 자동차 시장도 불황을 겪게 되면서 효성 첨단 소재 역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겨울은 계절적 비수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타이어 업체들이 재고 소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생산을 하지 않는 거죠. 이런 영향으로 효성 첨단 소재의 실적이 저조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아니 그런데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일단 4분기 실적은 기대가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자세한 분석은 권 평론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실적은 굉장히 안 좋았는데 또 시장에서는 4분기부터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제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고 있죠. 그런 이유로는요. 물론 뭐 계절적인 비수기도 있고 특히 이제 타이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산업과 같이 맞물려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비수기입니다. 근데 4분기에서는 이런 이슈들이 있죠. 아무래도 타이어 코드의 증설 효과가 실제 효성에서 있었거든요. 뭐냐면 베트남 쪽에다가 이제 증설을 했습니다. 시설을 증설했기 때문에 많이 뽑아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 호조가 그 매출 확대에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에 4분기부터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한 영업이익이 한 76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1% 정도? 그러니까 31% 정도 늘 것이다라는 이제 시장의 전망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판가 인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판가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이제 4분기에 나타날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는 경쟁업체죠. 중국에서 무섭게 따라오고 있지만 아무래도 타이어 소재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타이어와 관련된 섬유 소재 같은 경우는 기술 집약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첨단 소재 같은 거,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워낙 앞서 있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공급처에서 따라오려고 해도 따라오지 못하는 기술의 격차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4분기에는 효자 노릇을 좀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효성 첨단 소재가 올해 4분기 성적표에는 좀 놀랄만한 실적을 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이슈 바로 확인해 보시죠. 효성 첨단 소재, 고객이 원하는 맞춤형 타이어 코드 개발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타이어 코드를 개발한다. 네. 일단 고객이 원하는 걸 맞춤형으로 제작을 한다면 또 그게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수겠죠.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는 테크니컬 마케팅 팀을 신설했는데요. 이곳에서 타이어 개발 트렌드, 개발 방향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고객사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생산팀 및 기술팀과 직접 소통을 해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맞춤형으로 생산을 하는데요. 네. 고객 사정에 맞는 제품을 고객사에 먼저 제안을 하거나 또 원가 절감, 제품 성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소재를 개발해서 공급하기도 합니다. 네, 자,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인도 현지 타이어 업체들의 경우에는요. 일단 과적이 많고요. 또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요. 포장 상태가 열악하죠. 이런 현지 사정들을 고려해서 효성 첨단 소재가 맞춤형 고강력 타이어 코드 사용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은 또 개발 중에 있다고 하고요. 네. 그렇다면 이 효성 첨단 소재 맞춤형 타이어 코드 전략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권 평론가님의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동남아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점유율이 많이 오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 인도라든지 아니면 또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태국, 베트남 이런 4개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또한 최근 2년 새에 말 그대로 이들 지역에서 2개에 불과했던 이제 고객사도 12개로 늘어나는 이런 어떤 말 그대로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이 나오고 있죠. 네. 또 한 가지는요. 아까도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객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을 표현할 수 있는 타이어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런 정숙성, 우리가 보통 차를 탈 때 그런 표현 하잖아요. 어떤 타이어를 고를 때 나는 정숙성을 굉장히 중요시 봐. 그러니까 조용해야 돼.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뭐 스피드 있게 달리면 약간 뭐 마모 소리라든지 이런 것도 즐기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타이어를 바꿔줄 때 항상 고민하거든요. 네. 저는 제 정숙성, 조용한 걸 원해서 굉장히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걸 따지다 보면은 아무래도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잖아요.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가려면 또 타이어 업체들은 이런 어떤 소재들, 우리가 금방 얘기하고 있는 이런 효성에 나오는 첨단 소재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맞춰주는 데가 바로 효성 첨단 소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면서 예. 맞춤형 마케팅도 들어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이나 이제 북미 지역에서 좀 말 그대로 시즌 비수기지만은 점차적으로 이제는 말 그대로 자동차의 시즌이 돌아오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도 굉장히
맞물려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같이 시너지 효과를 좀 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처음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타이어 코드가 이 자동차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걸 보면 효성이 좀 잘 만들긴 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 타이어 코드 같은 경우에는요, 승인에만 무려 2~3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엄격한 기준을 또 통과해야 하는데요. 네. 효성은 해외 신설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이 적시에 승인받을 수 있도록 연구소와 그리고 공장 내에 다양한 내부 평가, 검증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내부 평가 기준을 만족시킨 제품만 또 고객의 검증 절차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또 각 공장 간의 품질 균일화를 이루어서 전체 품질을 상향 표준화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효성 첨단 소재가 아시아 지역에 주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역시나 뭐 경제 성장과 맞물려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인구가 무려 2억 5천만 명입니다. 예.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 명 초반이니까 거의 저희 나라 인구의 말 그대로 5배 정도가 되는데 이런 나라에서 말 그대로 인도네시아 사람들 차를 한 대씩 뽑는다면 네. 엄청난 이제 시장이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대 자동차 시장인 겸 최대 타이어 시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쟁을 갖고 있는 나라가 점차적으로 부강하다 보니까 어떤 수요 측면에서 또한 우리가 그걸 공급하는 효성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맞물려서 이렇게 같이 가고 있다라고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특히 인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 신차 수요가 전년 대비해서 7.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재미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효성 첨단 소재가 고객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제품 개발로 또 글로벌 시장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쉬어가는 이슈 코너 살펴볼까요? 네, 막간을 이용해서 김효성 기자께서 잠시 쉬어가는 이슈 랭킹 준비해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취준생 여러분들이 보시면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쫑긋해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효성이 대표하는 이게 대기업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궁금해하는 그것, 이슈 랭킹 주제 화면으로 먼저 보시죠. 효성인이 직접 뽑은 자랑거리 베스트 3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만약 취준생 입장이라면 기업의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볼 것 같으세요? 저 워라벨이요. 네. 워라벨, 연봉. 연봉. 네. 아직 어리고. 현실적이고. 네. 네. 네, 그렇다면요. 효성에 입사를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은지 효성의 임직원들이 직접 뽑은 효성의 자랑거리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랭킹 보여주시죠. 효성인이 직접 뽑은 자랑거리 베스트 3. 3위는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14%고요. 사회공헌 활동이요? 그리고 2위는 직원복지, 예. 24%입니다. 그리고 1위는 휴가 및 휴일 제도, 네. 43%입니다. 아, 저게 야. 최고죠. 네. 휴일 최고죠. 제도만 제대로 돼 있다면 쉴 수도 있고 일도 더 맞아요. 열심히 할 수 있고 네, 좋죠. 맞습니다. 그럼요. 자, 여기 보면 3위에 사회공헌 활동이 올라왔는데 도대체 어떤 활동이길래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는 건가요? 네, 효성 직원들이 가장 자랑스러운 사회공헌 활동으로 나눔 봉사단 활동을 꼽았다고 하는데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서 곳곳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네. 또 여기에는 직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더욱더 자부심이 크고 또 효성의 구덜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나 기업 등으로 기증받은 물품을 다시 판매를 해서 사회적 취약계층이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와, 네. 마음씨 따뜻한 효성인들이네요. 네. 그렇다면 2위에 오른 복지는요? 복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직원 복지가 다양한데요. 일단 소소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공덕 지하철역과 본사 지하가 연결돼 있어요. 와. 추운 날씨, 더운 날씨 아주 오, 좋겠네요. 네. 그리고 각종 계열사에서 받을 수 있는 직원 할인이 있습니다. 이런 거 쏠쏠하죠. 네. 맞아요. 그리고 사내 카페테리아도 있고요. 이거는 애교에 불과합니다. 네. 핵심은 다른 게 있는데요. 직원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복지는 네. 바로 어린이집입니다. 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정말로 맞아요. 중요합니다. 네. 효성은요, 직원뿐 아니라 그 직원의 가족들까지도 행복해야 한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어요. 네. 그 신념을 바탕으로 해서 효성 어린이집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일하는 부모님들에게는 최고의 복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43%로 1위를 차지한 휴가 및 휴일제도 이건 또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
다른 회사 뭐 다니는 것도 아닌데 여기 굉장히 부럽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효성에는요 리프레시 휴가 제도가 있습니다. 오. 중공업 피지 창원 공장에서 학위 휴가 5일 외에 별도로 5일의 유급 휴가가 주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 또한 공휴일이 연달아 있거나 혹은 징검다리 연휴가 있는 경우에 네. 전사적으로 그러니까 연차를 일괄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유급 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걸 지정 휴무일이 있고요. 또 매주 수요일에는 1시간 빠른 오후 5시 반에 퇴근을 해서 가족들과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한 휴데이도 있다고 합니다. 오, 일단 유급 휴가라고 하면 쉬면서도 월급이 나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은 게요. 징검다리 휴일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모두가 이때 휴가를 쓰고 싶어요. 맞아요. 근데 상사 눈치 보느라고 못 쓰잖아요. 또 내가 쉬면 다른 사람이 그때 더 일을 해야 되니까 눈치가 네. 보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쉬게 해주는 것. 이거 엄청난 배려거든요. 네. 엄지척. 없던 애사심도 생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뭐 효성을 지원하는 취준생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정보일 것 같은데요. 그럼 계속해서 효성 첨단 소재의 이슈와 환경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여주세요. 고성능 섬유 빛본다. 신성장 동력 육성. 신성장 동력? 이게 또 뭘까요? 그러니까요. 고성능 섬유라 이게 어떤 거죠? 대표적으로 아라미드와 탄소 섬유 등이 있는데요. 네. 굉장히 어려워서 네. 저도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어렵네요. 일단 탄소 섬유는 효성이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고부가 가치 소재입니다. 강철 무게의 25% 수준이에요. 네. 무게는 가볍고 네. 강도는 10배 이상입니다. 음. 굉장하죠. 우와. 그래서 등산 스틱이나 골프채 그리고 자동차용 구조재 등 철이 쓰이는 모든 곳에 대신 사용할 수 있다고 네. 하고요. 아라미드 역시 강철보다 강도가 5배 이상 높습니다. 고부가 가치 소재고요. 보호용 장비나 소방 방호복에 쓰인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효성 첨단 소재가 그룹의 신성장 동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권 평론가님께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요 하이테크 섬유죠. 요 부분 같은 경우는 먼저 시장 거시적인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또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던 게 일단 미국의 이제 경제 성장이 회복이 되면서 진짜 수요도 많이 있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차세대 자동차 산업, 그러니까 4차 산업과 맞물려서 니즈들이 많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복합 소재들이라든지 아니면 하이테크 소재들이 많이 이제는 개발도 되고 필요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만 해도요. 우리나라에서 탄소 섬유 수출이 한 64% 늘어났고요. 아라미드 같은 경우는 한 43% 수출 증가를 보였거든요. 그 중에도 이제는 효성이 좀 한몫을 했다라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신소재 산업 분야에 대해서 일찌감치 투자를 한 게 바로 그 효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13년부터요. 전북 전주에 연간 2,000톤 그러니까 규모의 탄소 섬유 공장을 설립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2,000톤이요? 네, 그렇죠. 그래서 탄소 섬유 공장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원천 기술을 이제 확보를 했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매출 증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성형 재료를 차별화하고 있는 부분, 또 한 가지는 복합 재료 시장의 트렌드를 빨리 파악해서 어떤 개발을 하고 있다는 부분도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효성이 또 잘하고 있는 게 복합 소재가 잘하고 있는 게 다양한 전시에 나가면서 자신들의 어떤 소재를 PR할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굉장히 박람회 같은 게를 굉장히 많이 나가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연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효성만의 어떤 탁월한 전략들이 좀 느껴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첨단 신소재 분야를 신성장 동력으로 꼽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8년 상반기 누계 수출 동향에서 유망 신산업 10대 품목으로 첨단 신소재를 지정했습니다. 네. 특히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3% 상승한 탄소 섬유와 아라미드 등 고성능 섬유 부분에 주목했는데요. 그만큼 향후 시장 전망이 매우 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니 그 정도로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면 효성 말고 다른 기업들도 좀 탐낼 것 같은데 관심도가 높나요? 어떤가요? 그렇죠. 특히 아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효성보다 먼저 시작한 게 그 코오롱 인더스트리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효성 지원하실 분들은 다 아시는 기업일 네. 거고요. 네. 근데 이슈들이 있었죠. 이게 바로 그 듀퐁 아시죠? 듀퐁. 우리 네. 저기 듀퐁. 뭐 셔츠도 네. 유명하고 네, 네. 소재도 유명하고 네. 브랜드. 듀퐁과 이제는 소송전을 붙었었어요. 이게 아라미드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
2009년이었는데 네. 듀폰에서 이제는 코롱 아라미드 관련 기술을 빼돌렸다고 소송 걸었거든요, 미국에서. 근데 이게 합의를 봤습니다. 15년까지 6년 끌다가 사실 시장에서는 저도 기억나는 게 이제 코롱 망하는 거 아니냐. 그 정도로 나왔거든요. 왜냐 합의금이 얼마였냐면은 우리 돈으로 한 4천억 원 주고 15년도에 이제는 합의를 봤죠. 예, 왜냐면 소송금이 더 컸으니까 그거보다. 네. 4천억 원을 주고 이제 15년도에 소송을 끝냈고 그 이후에 이제 코롱이 이제는 이제 아라미드를 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원단이잖아요. 네. 좋은 원단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의류를 계속 개발하면서 지금은 이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부분 있습니다. 우와. 그러니까 효성뿐만 아니라 이런 그 코롱 인더스트리도 좀 같이 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겠고 아라미드 제품인 헤라크론을요 생산하는 경북 구미공장의 생산 선비를요 오는 2020년 1분기까지 연 5,000톤에서 2020년까지 7,500톤, 그러니까 50% 확대하는 계획을 가졌거든요. 굉장한 발표기도 하고 네. 효성도 역시나 3년 전 그 아라미드의 섬유에 대한 추가 투자를 발표했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추가 증설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우리나라의 뭐 코롱이라든지 효성 마찬가지로 정말 이런 어떤 하이테크 소재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TMI 이슈 가이드, 오늘은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지원자의 프로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지원 직무는 효성 첨단 소재 생산 기술직 지원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기업에 얼마나 적합한지 간략한 프로필부터 함께 볼까요? 네, 성별은 남성분이시고요. 나이는 25세, 전자전기공학부 졸업 예정이라고 하시네요. 어학 부분에서는 토익 725점을 받으셨고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1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내외 활동은 청운 지역 아동센터 육아 및 교육을 1개월 하셨고요. 또 파워큐브 세미에서 인턴을 1개월 하셨네요. 네, 오늘의 지원자는 이력서만 봐서는 딱히 눈에 띄는 게 없어 보입니다. 네, 평론가님이 보시기에 오늘 지원자의 프로필 중에서 이 기업에 좀 어필할 수 있는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프로필을 많이 보다 보니까 네. 이게 남자 나이에 젊고 지역아동센터 했다 그러니까 냄새 나는 부분이 좀 있긴 있어요, 사실. 있는데 뭔가요? 어떤 게? 냄새가 뭐 나요? 자격증이 아닐까 이런 생각 좀 해보는데 네, 보니까 한국사 1급. 이게 좀 눈에 많이 들어와서 네. 대단히 우리, 역사를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그러면 2부에서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